너무 이 세금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요. 또 원체 많이 변경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진짜 막 헷갈릴 정도로 그냥 전문가들도 다 헷갈릴 정도로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그냥 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한 번쯤은 자기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1주택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또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고 싶다 뭐 이래서 일시적 2주택 혜택도 받아보고 싶고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순서를 엉키게 팔아버리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번 올해 2021년 들면서 세법이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이 더욱 까다로워졌는데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절세를 꼭 할 수 있다. 탈세가 아닙니다. 절세입니다. 그죠? 세금은 적당히 아끼라고 있는 겁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산일이 변경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같이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시죠.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들 아시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됐었습니다. 보유하면 됐고 자, 그런데 여기에 무조건 다 비과세나 그건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9억 이하가 비과세고요. 세금을 안 내는 거고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장기로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그래가지고 또 어느 정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2017년 8월 3일 그러니까 파리 대책이었죠.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유기간 중에 거주를 2년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2년 거주만 하면 됐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됐든 2년만 거주하면 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일단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좀 더 알아볼게요. 자, 거주 요건이 있죠. 이제 2년을 거주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거주 요건이 언제 해당되느냐, 무조건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2017년 8월 2일 이전, 그러니까 파리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하셨던 분들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거주 안 하셔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거주 안 하셔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하셨는데 그게 마침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를 취득을 하셨다.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 되겠죠. 취득을 하셨다 그러면 2년을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2년을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취득을 언제 했는지, 그때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취득 당시에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었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하면 자, 양도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취득했을 당시에 비조정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계약할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계약하고 잔금 치를 때 되니까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죠. 나는 계약할 당시에 모르고 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인지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나는 여기에 취득을 했는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꿔버리면 굉장히 그 부담이 커져버립니다. 2년은 무조건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때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일 이전에 지정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쌌다는 그 증빙만 되면 요거는 거주 요건을 미적용하겠다. 근데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무주택 세대에만 합니다. 요거 모르시고 내가 1주택 갖고 있는데 하나 더 계약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내가 계약을 했다. 계약금도 보냈다 해서 나는 이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 팔고 요거 이제 팔면 비과세 혜택 받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무주택자여야지만 요게 적용이 된다는 거 요게 부칙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보유기간이 이제 기산일이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뭐냐면 2021년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2021년 1월 1일 그때 당시에 2주택 이상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을 해버린다. 새로 이제 리셋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기산일이 완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한 거주기간도 기산일이 변경이 되면 보유기간하고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변경이 되면 거주기간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쭉 거주를 하고 있다가 다른 한 주택을 팔고 나서 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기산일이 변경됐다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와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만큼 힘들어졌습니다. 말로 설명을 드리니까 되게 좀 어렵죠.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쉽습니다. 자, 내가 지금 2021년 1월 1일 당시에
다른 원래 다주택자였는데 다 미리 팔아버렸어. 팔아버리고 2021년 1월 1일 요때 내가 요 한 주택만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거를 팔 때는 내가 마지막 주택을 팔고 언제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전체를 보유기간으로 충족을 시켜주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2021년 1월 1일 당시에 다른 거 다 처분했는데 마지막에 두 주택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두 주택이 남아있었다. A, B, C 두 개가 남아있었다. 이러면 마지막 주택, B주택을 그전 주택을 팔고 나서 보유기간이 다시 리셋이 돼버립니다. 리셋. 다시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하고 또 거주도 같이 해야지 얘를 C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파졌죠. 자, 그렇습니다. 여하튼 많이 머리가 아파졌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했는 거고요.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시면 지난 강의 자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면 비과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양도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보면 그게 규정이 돼가지고 이제 다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또 있어요. 내가 만약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장기로 내가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한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이 요건은 이렇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주택이니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거주가 아닙니다. 보유만 하고 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준다. 그래서 거주기간 요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만큼 곱해가지고 공제를 해준다는 건데 보유기간 산정은 얘는 기산일이 리셋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양도 때까지 그 보유기간을 다 쳐준다는 겁니다. 산정 방법은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고요. 자,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그 외에는 내가 뭐 다주택자다 그러면 다주택자들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로 보유하셨다 그러면 자, 보유기간에다가 연 2%씩 해서 잘못됐네요. 연 2%씩 해가지고 자, 최대 10년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기간별로 4% 그러니까 보유, 거주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4%씩 최대 40%까지 10년 동안 40%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비과세를 내가 만약에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무관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보유했는 기간 동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다 적용을 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주기간이 만약에 2년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4% 적용이 아니고요. 보유기간에다가 그냥 2%만 적용을 시킵니다. 최대 15%, 최대 15년 30%까지만 적용을 시킬 수 있고요. 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득세령 제 155조, 155조 2 요거는 뭐냐면 내가 두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 그런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요게 그러면 언제냐. 자, 언제냐가 중요한데요. 자, 1세대 1주택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9억 이하는 비과세니까 상관이 없고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가 된다고 했죠. 거기에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를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리셋이 되면 비과세 충족 안 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과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만들어봤는데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 방법입니다. 산정 방법은 자, 거주기간이 2년이 안 됐다 그러면 보유기간에다가 2%씩 곱하는 거고요. 최대 30%입니다. 한도가. 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 그러면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나눠가지고 최대 80%까지 40% 한도입니다. 80%까지. 그러니까 10년까지 보유하면 10년 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어차피 40%가 한도기 때문에 80%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산정할 때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보유기간, 거주기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한 번 더 중요하니까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비과세 못 받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2년 거주만 했으면 내가 장기로 10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내가 3년 이상 보유를 했느냐. 3년 이상 보유를 안 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은 보유를 하셔야 된다. 2년 이상 거주를 했느냐. 거주를 할 경우에만 4% 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자, 요거는 리셋하고는 기산일 변경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끝까지 받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기간이 2년이고
거주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몇 프로 받습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죠. 왜냐? 3년 안 됐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보유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럼 아예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기간이 5년이고 거주기는 1년만 했다. 요즘 1년 하시는 분들 없죠. 다 2년 알고 계시니까. 1년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팍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 일단 2%, 보유 기간 2%에 대해서만 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5년에 2%씩 해서 총 10%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5년 보유를 했고 2년을 거주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4%씩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에 대한 4%, 20%죠. 2년에 대한 4%, 8%에서 총 28%까지나 단지 1년 더 거주만 했는데도 이만큼 18%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만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대는 무조건 15년을 내가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 한도 때문에 10년 한도 때문에 40%까지밖에 공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예제를 한번 들어봐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편합니다. 자, 11년 동안 거주한 주택이에요. 11년 동안 거주한 주택인데 기산일 변경으로 해서 과세 대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1월 1일 때 두 채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전주택을 팔고 비과세를 받으면 나머지 이 주택을 언제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자,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팔아버려가지고 이 과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다음 주택을 팔 때는 얘를 팔고 나서 2년을 더 보유하고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A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가액이 5억이고 팔 때 양도가액이 8억이에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3억이 났죠. 3억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 내가 오랫동안 거주했잖아요. 그만큼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떻게 되죠? 10년 동안 보유도 하고 거주도 했어요. 기산일이 변경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다 쳐준다. 10년 동안 다 쳐준다. 그래서 40% 해가지고 총 3억 원에 대한 80% 공제를 받죠. 2억 4천에 대한 공제를 받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6천만 원, 과세표준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 되면 과세표준 6천만 원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 세율이 얼마죠? 24%. 거기다가 552만 원 빼주면 약 918만 원 정도가 나온다. 1,000만 원 안 되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았더라도 장기 보유를 하고 계셨으면 크게 장기 거주까지 했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요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는 거거든요. 잘 머릿속에 꼭 넣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꼭 한번 다시 반복해서 재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